미국이 이 이재명 정부를요 파트너가 아니라 미셸 스틸을 보냈다라는 건 감시와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이란에 항공모함을 보냈죠. 길에 재고도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대한민국에도 항공모함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의 복심이죠. 미셸 스틸이요, 대한민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여기에 전한길 대표의 예언까지 적중했다라는 겁니다. 항공모함 사령관이 직접 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드디어 때가 됐다라는 거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를요, 한국계 미셸 박 스틸을, 그러니까 한국명 박은주님입니다. 전 하원 의원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자, 3, 4월에요. 전한길 대표께서 미국에서 진짜 큰 거 온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저쪽에 개딸, 저쪽에 한딸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요. 항공모함은 언제 오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데 항공모함을 수십 척 띄울 수 있는 사령관, 트럼프의 복심이 직접 왔다라는 겁니다. 자, 미셸 스틸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전략적 판단으로 이 미셸 스틸을 선택했는지 미국 현지도 엄청 뜨거운 분위기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번에 지명은요,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가요, 백악관을 전격 방문한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미셸 스틸이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한미 우파 결속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탄다라고 해야 되나? 이 전한길 대표가 한미 동맹단을 띄웠습니다. 지금 흐름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미국도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또한 미셸 스틸은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에서 이 44분간 영어로 연설을 하셨고요. 그리고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렇게 상원, 하원 뭐 따질 거 없이 미국 의회가 감동한, 그리고 찬사를 보낸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요, 역사적인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셸 스틸입니다. 자, 트럼프가 모스탄 대사 고든창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미셸 스틸을 보낸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장악한 친중 종북 세력을 뿌리 뽑을 전투력,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찰떡 공조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요, 이 모스탄 대사, 고든창 박사, 그리고 미셸 스틸, 참 이 세 분이요 짱짱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요 치열하게 싸워온 선출직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드에 가서 치열하게 싸울 사람을 전투사를 뽑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전투형 복심이죠. 미셸 스틸이 가져올 대대적인 인적, 정책적 쇄신이요, 이재명 정부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올지 딱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부정선거와 반중 정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100% 일치합니다. 자, 그럼 미셸 스틸이요, 그 칼날을 어디다 두게 될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는데요. 자, 이재명의 간보기 외교가요, 미셸 스틸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를 대할 때 그때처럼 그 처참한 긴장감을요, 이재명이 또다시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진실의 쓰나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잣됐습니다. 자, 미셸 스틸은 그냥 외교관 아니요,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미셸 스틸의 성향을 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외쳐온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반중 정서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요, 공화당 내에서요, 이 충성심 높은 보수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철학 면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보수 색채를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낙태 반대, 동성 결혼 반대, 불법 이민, 무관용 원칙 등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경제 정책을 봐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시장 그냥 내비두면 돈다. 그런데 멍청한 이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돌지 않는다. 그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세금 감면,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리고요, 과거의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치적으로도 되게 의리 있습니다. 저는 좀 의리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요. 2021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표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선 결과 인증 과정에서도요, 트럼프 측 입장에서는 충성파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투사적인 면모도 좀 있는데요.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에 맞서는 프리덤 포스 멤버로 활동하면서 공격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준 점도 트럼프와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미셸 스틸을 전략적으로 임명한 이유는 단순한 우방 이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성 그리고 실리도 가져가겠다. 한국계 최초의 여성 대사죠. 자, 이런 상징성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 자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 언어를 이해하는 인물로 어떻게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원자력 잠수함 검조, 협력 등 까다로운 현안에서 신뢰를 챙기겠다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셸 스틸은요, 하원에서 활동할 때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 특위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활동 경험을 그대로 한국으로 이식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전략에 대해서 한국을 더욱더 강하게 어떻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화당 내에서도요, 반응이 좋습니다. 강력한 적임자다, 이 지명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상원의 인준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든창도 한번 인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의 인준 과정이 아마 축소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미셸 스틸도요, 당내에 인맥도 있고 그동안에 하원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원의 인준 절차 또한 순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미셸 스틸을 한국 대사로 꽂은 겁니다. 자, 이제까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 라인을 통해 가지고요, 미국에 적당히 이렇게 마사지, 뭐 이재명이가 뭐 이런 강경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순화해 가지고 순한 맛으로 미국으로 보내던 그런 보고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미셸 스틸은요, 띠띠띠 하이 트럼프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셸 스틸은요, 그냥 보는 대로 본인의 판단대로 바로 트럼프에게 보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이란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보여왔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임하자마자 미국이 힘에 의한 평화 원칙을 들이대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줄을 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제 정세가 폭풍 전야죠. 미국은요, 이란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하면서 강하게 돈줄 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아이코 나 죽겠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게다가 또 헬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학습이 되어 있는 트럼프는요, 더 강하게 이란을 쪼여대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제재에는 동참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란 원유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원유 고갈 상태죠. 빨리 이 원유가 수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렸죠. 그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자,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이 비겁한 간보기 외교 단칼에 끊어버릴 것, 그리고 이란의 내통자냐, 중국 동포에선 첩자냐, 아니면 미국 동맹이냐, 이렇게 강한 질문에 확답을 요구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란과 중국과 유착하는 느낌, 그런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날아오겠죠. 청구서가. 방위비 분담금 폭탄은 물론 경제 안보 전 분야에서 가치없는 보복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미국을 기만하던 이재명 시대는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몽둥이를요, 대신 든 미셸 스틸이요, 서울 땅을 밟는 순간 이재명의 외교 자살골은 파멸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한국 내에서 이 보수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아마 미셸 스틸과의 만남이 조율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셸 스틸은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타협 없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지고 미국의 입을 빌려서 매일 같은 직격탄을 날릴 겁니다. 아, 속 시원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셸 스틸 하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죠. 아, 빨리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구나.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사저로 복귀하실 수 있겠구나. 김건희 여사도 빨리 복귀하실 수 있겠구나. 아, 지금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겠구나. 가슴이 쿵 떨어졌는데요. 자, 또 중국의 영향력에 뻗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미셸 스틸은요, 결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6.3 대선 전에요, 미셸 스틸의 이 임명, 아, 이거는 제대로 된 선거를 우리가 한 20년 만에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를 외치면서 윤호계는 외쳤던 우리들에게 뭔가 이제 되돌아온다, 뭔가 보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요, 파트너가 아니라 미셸 스틸을 보냈다라는 건 감시와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게 이 지명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시스템이 고장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보낸 겁니다. 자, 3, 4월에 진짜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전한길 대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끝일까? 미셸 스틸로 끝일까? 미국은 전투형 복심 미셸 스틸을 보냈고요. 자, 유대인의 영년을 건드린 이재명에게 모사드는 과연 무엇을 보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재명 잠 못 잘 겁니다. 다음 영상은요, 맨날 첫날 잠 못 자고요, SNS질 하다가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재명이요,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을 만들더니 이젠 내부적으로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봉신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의 난리난 상황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영애TV였습니다.